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핀지닷컴 미국 증시 결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163포인트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는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S&P 500 지수도 기술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하락 마감했고, 러셀 2000 지수, 이 중성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약 1% 가까운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종목군들 크게 빠졌죠. 테슬라가 9.74%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넷플릭스,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계속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 급락세가 좀 이어졌죠. 이런 부분이 오늘 국내 2차 전지에게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테슬라의 하락세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자, 넷플릭스 8.41% 급락했고요. 그렇지만 실적 이 전망치를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이 존슨앤존슨은 무려 6%도 없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뭐 조금 뒤에 보겠지만 기술주로 대변되는 메가캡, 반도체, 소프트웨어 주는 오늘장 상당 부분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쭉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일 오후에 마감 브리핑은 쉰다는 점, 요점 여러분들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자, 다우지수 상승했고 나스닥 하락했고, 일단 미국 시장의 이제 이런 부분, 나스닥의 특히 하락은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 테슬라와 넷플릭스, 그리고 야기된 기술주의 하락세, 이런 부분, 특히 이 기술주 전반적으로 또 하락을 보인 건 이거죠. TSMC 실적을 발표했는데 향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도 기술주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이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이 ASML 어제는 좋았는데 이제 유럽의 기술주 하락,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술주 하락 이런 부분이었죠. TSMC가 2023년도 3분기에 매출이 한 9% 증가할 걸로 예상을 좀 했다는 내용. 아울러서 흑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로 국제 밀 가격이 또 급등했고 이런 부분도 투심에 또 영향을 줬습니다. 물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 부분 좀 줄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추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된다. 이런 부분이 투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표는 오늘장 좀 조정 하락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70포인트. 특히 이 환율이 좀 중요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 어제 코스피 기준은 우리 코스닥은 올랐지만 코스피는 원달러 환율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자, 1269원 구전 4.3원 어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NDF에서 1276원대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270원에서 1276원이니까 6원 정도 더 오른 채 오늘 시작하는 거죠. 최근 달러화 대비 워낙 강세였습니다만 이틀째 워낙 약세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약세 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원하는 약세, 외국인 순매도 뭐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 미국의 국채금리 3.85% 올랐고요. VIX 1.67%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바이낸스 야후닷컴. 일단 반도체 요거 뭡니까, 요게? 이거 반도체 ETF지 않습니까? 반도체 ETF
또 이틀째 조정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 좀 훼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C3 AI 뭐 잘 아시는 종목이죠. 네, AI 관련주 중성 종목 좀 이틀째 좀 조정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 차트도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여기 이제 추세선을 잠깐 그려보자면 이런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을 단기적으로 좀 위협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는 겁니다. 자, VIX는 13.99,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이틀째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어유, 엄청 아프게 두드러 맞 있죠. 아프게 두드러 맞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달려온 테슬라가 좀 아프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깨버렸죠. 테슬라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맵 보시죠. 보면은 일단 뭐 S&P 500에서 시총 1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뭐 이런 이제 주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메가캡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다 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고스란히 다 밀려났죠. 엔비디아가 3.31. 여기서 특히 이제 AI 관련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 하락했지 않습니까? AMD 5.31. 어제 우리 시장은 2차 전지 좀 쉬어주니까 후반부에 반도체,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좀 셌던 것들, 그다음에 파운드리 후공정, 뭐 이런 종목군들이 팍팍 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PSK 홀딩스, 뭐 한미반도체, 제우스 등등등, 이스페타시스. 근데 오늘 결과는 또 반도체나 AI가 약세예요. 상당히 좀 변동성이 극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추격 매매를 하면 이상스럽게 당하는 그런 장이죠. 반도체 소비량주 AMAT 5.46% 하락했고 램리서치 KLA 역시 하락이 컸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오늘 상당 부분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 보인 존슨앤존슨, 에보트 이런 헬스케어 디바이스 장비 쪽은 상승을 좀 주도하면서 다우지수 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 방산주 오르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유틸리티, 일부 원자재 관련주 상승이 나왔죠. 쭉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I 관련주의 약세는 이제 TSMC의 다음 분기 매출 하향 전망 소식에 하락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 부분. 또 TSMC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열풍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좀 표현을 좀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뭐 찬물을 오늘 좀 찌클고 있는 거죠. 자, 외신 기사 가보죠. 자, 어제 테슬라가 9% 넘게 급락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또 경고를 했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더 많은 좀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했죠. 이로 해서 9% 넘게 급락을 했고 10% 가까이 급락을 한 거죠. 더 많은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마진을 희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뭐 당연한 거죠. 더 많은 차량 만들고 팔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 전기차 EV도 가격 경쟁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사이버 트럭, 도조 AI 여기에 최소 10억 달러 이상 지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고. 자, 사이버 트럭 네, 제작 사진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말에 이제 배송을 시작하되 대량 생산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번복해서 말했죠. 자, 반도체주 하락 이유 나와 있죠. TSMC의 23년도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미국 반도체주의 직격탄을 보였단 말입니다. TSMC는 4.5% 하락했고 3분기 매출은 167억 달러에서 175억 달러로 본다고 그래요. TSMC 경우에. 이 소식 나온 다음에 이런 장비주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주가가. 자, 중국 관련된 얘기. 근데 오늘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이 S&P 500 맵 보면은 오늘장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안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안 좋을 것 같고. 근데 변수는 오늘이나 또 다음 주에 이 중국의 이, 이 경기 부양책, 기업 부양책 요게 이제 나오면서 중국 상해 지수나 홍콩 항생 지수가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냐. 이런 부분을 잘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이 조만간에 국영기업이 아닌 기업, 비국영기업 지원을 해서 두 가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뭐 정확하게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과 전반적인 이제 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인터넷 플랫폼, 교육, 게임, 부동산 개발 업체 강력히 단속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 문제가 이제 두드러지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착수를 못했는데 일단 중국 관리가 이런 두 가지 정책을 조만간에 좀 내놓겠다는 얘기. 어떤 정책인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디지타임즈에 나와 있는 소식인데 이 TSMC 패키징 용량이 이 타이트함에 따라 삼성이 상당 부분 지금 눈독을 좀 눈독 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엔비디아의 오더를. 엔비디아가 삼성한테도 좀 오더 좀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이제 엔비디아가 HBM3 이게 이제 AI 칩 아니겠습니까? HBM3에서 SK 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HBM3 주문 협상에서 몇 개 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또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일단 코스피 지수 차트상 상승 추세. 오늘은 또 약간 요번 밑에서 좀 시작할 수 있겠죠. 한 2,550선 전후에서 이제 또 시장 오락가락 할 것 같고. 자, 코스닥은 8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한 채 출발하더라도 혹은 이제 하락한 채 마감하더라도 이 상승의 어떤 기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급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급락하면 저가 매수세가 장중 혹은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군들이 꽤 되기 때문에 일단 주초에 에코프로 VM, 주후반 LNF, 그 다음에 반도체, AI, 삼성 파운드리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또 단기적인 매물 부담을 받게 되게 되면 바로 또 가속도가 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성은 작용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뭐 이렇게 조정받고 여기서 탄력이 세게 나왔듯이 이번에도 조정가 되면 탄력 조정받은 다음에 탄력이 세겠지. 바로 그렇게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이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죠. 어제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요즘 뭐 증권사 보고서,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군들 실적에 기인하지 않고 베타 계수가 높은 종목군들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뭐 개인 블로그나 뭐 텔레그램, 근데 그런 내용이 사실이 또 어긋나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막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좀 문제 같아요. 일단 그런 점 좀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은 좀 돌다리도 좀 두들겨 가보자. 미국 시장이 반도체와 2차전지, 테슬라 이 조정 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TSMC 어떤 테슬라의 경고, TSMC의 AI에 대한 경고, 뭐 이런 부분이 국내 주도주에게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 자, 장마감 공시 및 시간에 달까 보죠. 장 마감 후 뉴스 보니까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당뇨병 치료제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SK케미칼 우선주. 근데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런 뭐 종목이 또 연속성 있게 올라갈지, 아침 시초가만 뻥 띄웠다가 밀리는 흐름이 나올지 보셔야 되는 거죠. 매물 부담이 많겠죠.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추세가 상승 추세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서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조일알미늄 이런 종목 좀 움직였고, SK케미칼 오니까 이제 SK디스커버리도 함께 오른 거죠. 자, 코스닥은 뭐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오늘 마감 브리핑은 쉽니다. 네, 금일날 마감 브리핑은 쉬워요. 네. 자, 특징주 뭐 지나간 상이죠. 어제장 쭉 좀 보게 되면 LNF는 코스피 이전 상장의 장중,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에 나온 소식이겠죠. 이제 하락 출발한 다음에 좀 땡겨놨고, 그러나 종가는 마이너스. 상장, 그러니까 이전 상장 부인한 에코프로도 좀 주춤했죠. 이제 8월 11일 날 MSCI 8월 정기 리뷰가 있죠.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맘때에 오버슈팅으로 좀 땡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뭐 8월 MSCI 반기 리뷰에 편입 예상되는 종목이 뭐뭐뭐다. 이거 6월부터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요. 에코프로, 하나오션, JIP 엔터는 항상 거론됐던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이 그 순위에 들어가냐, 뭐가 빠지냐, 이런 얘기 나온 겁니다. 추가에는 저는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 기사 나오면서 움직인다고 막 추격 매매하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종목들 한번 보시죠. 외국인은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 산 종목 보게 되면 반도체나 2차전지가 끼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블룸버그 하나 끼어 있네요. SKI 테크놀로지. 다른 건 뭐 HMM이나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이 끼어 있잖아요. 자, 기관은 S51 메리츠 금융주주, SK하이닉스 이런 종목 끼어 있죠. 자,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먼저 순매도 종목 보시죠. 에코프로를 무려 1,100억치 팔아놨어요. 기억나시죠? 3일 전에 순매수 엄청 보인 다음에
이 외국인들 행태를 보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또 공매도는 늘어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날 확 당겨놓고 이틀째 매도. 이런단 말이죠. 어제 거의 뭐 외국인들 양극재 3인방,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집중 매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뭐 기관, 역시 순매도 종목군들, WCP, 엠노, 에코프로 BM, 최근에 막 급등했던 종목군들. 급등하니까 또 이런 종목군들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얼마 올랐다고. 자, 외국인들 어제 순매수는 이제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 변동성이 좀 커가고 있죠. JLK, AI 의료. 그냥 뭐 묻지마식으로 지금 땡기는 종목들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주, AI주 조정이 오늘 어떤 부작용을 좀 일으킬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관성의 힘을 작용할지 뭐 장초반에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JIP 엔터, 이녹스첨단 소재, PSK 홀딩스. 근데 이들도 그냥 하루하루 순매 종목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연속 순매매 종목군들 좀 뭐냐, 네,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7월 21일 오늘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 됐고요. 오늘 중복이네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 복원 재지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 아주 네, 천천히 해준 거 보십시오. 네.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간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6월 생산자 물가지수, 현대건설 실적 발표, SK증권 스펙9가 신규 상장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은 쉽니다.